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서 모자를 쓴다든지 하면 손으로 꾹꾹 누르면은 여기가 쑥쑥쑥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눈밑은 위험하기는 해요. 실제로 필러들이나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동을 하는 반면에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거의 없이 아주 적정량이 비교적 잘 유지됐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왕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엘란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엘란세는 그 자체가 필러의 기능이니까 채우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콜라겐을 생성하는 콜라겐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륨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상에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어떤 결과나 영상 이런 것들도 많아서 제가 한번 이 주제로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엘란세는 200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국내는 2013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엘란세가 처음 도입되고 2014년도에 키닥터로서 저도 활동하고 했었는데 점차 저가형 히알루론산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마케팅적으로 좀 밀려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엘란세가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요즘 안전성도 많이 확보되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많이 생기고 해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엘란세는 그 폴리카프롤락톤이라 해서 폴리머죠. FDA에서 실로스 봉합사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벌써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와 물로서 완전 생분해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제 결절이나 유가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70%가 CMC고 30%가 PCL, 폴리카프롤락톤이에요. 그냥 PCL만 주입하려 하면 주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CMC라는 거는 이 점도가 되게 높아서 점도를 높여가지고 주입을 좀 용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고르게 들어가게 해주고 나중에 겔 캐리어로서의 성질을 하면서 PCL이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보통 한 2-3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는 이런 안전한 성분입니다. PCL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분해될 때 일반적으로는 서페이스 이로전이라 해가 표면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속에서부터 이 점점 분해되기 때문에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 어스러져서 분해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잘 유지가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엘란세는 즉각적인 볼륨 생성과 그리고 콜라겐 형성을 촉진해서 콜라겐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술입니다. 필러는 채운다는 개념에서 외부에서 내 몸으로 뭔가를 주입하는 것은 다 필러라 보시면 돼요. 필러의 대표적인 주자는 히알루론산이죠. HA라고 하는데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이제 효소를 이용해서 녹일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 촉진제라는 거는 필러하고 다르게 이 콜라겐을 생성을 촉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스컵츄라인데 그 뒤에 뭐 주베룩이라든지 올리디아, 에스테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내 자신의 콜라겐을 만든다는 건데 단점은 또 모양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필러의 기능과 그리고 콜라겐 생성 촉진제로서의 기능을 합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엘란세입니다.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필러로서의 기능처럼 집어넣으면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콜라겐을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권장하시는 엘란세 시술 부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대표적으로 엘란세 시술을 많이 하는 부위는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마라든지 아니면 이 무턱이라든지 좌울이라든지 앞볼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역광대라든지 사각턱 라인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위가 되고요. 엘란세는 비교적 안전한 부위가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면은 문제가 되는 부위는 우리 미간 찌푸리는 부위 있죠. 요 부위라든지 애교라든지 이런 부위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위나
해도 안전할 것 같아요.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4년까지 이렇게 유지기간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유지기간을 원하는 경우엔 엘란세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마 같은 데 이런 데를 넣어주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서 모자를 쓴다든지 하면 손으로 꾹꾹 누르면은 여기가 쑥쑥쑥쑥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쑥 누르면 또 쑥 꺼지고 이렇게 발아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엘란세는 내 살처럼 사실 이렇게 눌러도 쑥쑥 들어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단단하게 조직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엘란세의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눈밑은 위험하기는 해요. 유가종을 제일 많이 형성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눈밑이에요, 사실. 근데 엘란세로 눈밑을 잘 깔아만 준다 하고 유가종 발생만 없다고 하면서 프로스럼한 틴달 현상 없이 주입하고 나면은 내 살색과 거의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틴달 현상이 없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이 부분은 유가종이라든지 결절 형성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하려 하면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콜라겐 터치,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게 되면은 콜라겐 자체는 뭐 원래 살색이니까 그런 틴달 현상도 없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크도 좀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유가종이나 결절 형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눈밑 꺼짐은 콜라겐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내살과 같은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필러 이동이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필러들이나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동을 하는 반면에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거의 없이 아주 적정량이 비교적 잘 유지됐기 때문에 모양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엘란세를 추천해 드립니다. 엘란세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알려진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유가종인데요. 포린 바디 리액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물질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이게 유가종이라고 해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게 되었었는데요. 히알루론산 자체도 유가종을 형성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유가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었고, 형태 자체를 구형으로 만들었고, 초창기에 눈밑이나 이런 부위에 했었을 때 초기에 다른 필러처럼 그냥 꽉 채우게 되면은 이 유가종 형성이 간혹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을 배치하고 유가종이 잘 생기지 않는, 예를 들면 이마라든지 무턱이라든지 좌울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앞볼이라든지 옆광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인디케이션을 잘 선택해서 넣었었을 때는 몇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런 것만 잘한다 하면은 유가종에서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엘란세 부작용은 유가종이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컬트가 지대로 이런 것들은 조금 말하기를 결절이라고 하잖아요. 유가종이랑 결절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만지면 유가종이나 결절이나 이 두 개 다 이렇게 만져져요. 이 덩어리처럼 만져진다는 측면에서는 결절이나 유가종을 모르는데,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달라요. 결절은 노듈인데요. 그 제품이 뭉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유가종은 여러 가지 이물 반응에 의해서 이것이 막 자라나서 내 살이 좀 커진 상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절하고 유가종은 조직학적으로도 다르고, 시술하고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생긴 것들은 결절이라 하고요. 6개월이 지나서 이후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통 유가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결절은 바로 생기면은 우리가 좀 녹인다든지 뭐 해서 없애주면 되는데, 유가종은 그 이후에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좀 제거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또 방법이 있어요. 유가종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엘란세는 시술하고 나서 녹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원장님? 보통 시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이게 녹일 수 있냐 없냐, 이런 어떤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70%가 CMC고 30%가 PCL이라 했잖아요, 엘란세는.
여기에서 PCL 부분이 우리가 녹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30%. 다시 말하면 PCL 자체는 우리가 녹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PCL은 전체 볼륨에서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CMC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이면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CMC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효소라든지 아니면 하이프 같은 이런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질로서 우리가 충분히 한 30%에서 50% 정도는 볼륨의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란세 시술에 있어서 녹일 수 있나요? 의미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한 30% 정도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히알루론산처럼은 그렇지. 녹일 수는 없고. 맞아. 히알루론산도 그런데 실제로 내가 녹여보면 100% 다 녹지를 않아요. 실제로 효소를 써서 한번 녹여보면은 어느 정도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녹이고 또 녹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엘란세 시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제거를 할 수가 정 안 되면 지방 흡입하듯이 캐놀라를 넣어서 빼내면 되죠. 짜내거나 빼내거나. 되게 만족을 하지 않는 거는 초기에 만족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붓기라든지 이런 것만 내가 좀 해결을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 겔 캐리어가 차지하던 부분을 이 콜라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쫀쫀해지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형성하지, 필러처럼 어색하게 부해 보이거나 퉁퉁해 보이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죠. 오늘은 엘란세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는다면은 모양도 잘 유지되고 유지기간도 꽤 긴 편이어서 시술을 받는다면 좋은 필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란세로 나타나는 그 유가종이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낮은 확률로 나타나더라도 나한테 나타난다면 그거는 이제 100%니까 우리가 엘란세의 장단점을 잘 따지고 시술을 받는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